자, 이번에도 비슷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앞에서는 이렇게 HTML 문서가 있었잖아요. 아예 코드 안에 숨겨져 있었고요.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기 태그를 눈으로 보면서 요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걸 할 텐데, 이번에는 실제로 웹에 있는 문서에 대해서 동일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연습을 해볼 페이지는 URL이 이렇게 아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컨트롤 C를 했습니다. 컨트롤 C를 하고 주소를 넣어서 들어가 보면 이청준 작가님의 벌레 이야기 단편소설 전문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왼쪽 부분이나 윗부분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본문 부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본문 부분을 긁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클릭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미 느끼셨겠지만 HTTP 연결을 통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블럭만 피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파싱을 하고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해서 검사를 눌러보시면 글쎄요. 자, 어떻게 이 많은 곳에서 요 원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F를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하는 부분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앞부분을 하게 되면은 딱 본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미리 보기처럼 그 몇 글자 소개해주는 그 메타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저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쯤 뭘 해볼까요? 요걸 해볼까요? 불편한 때문이었을까? 불편한 여기 요 글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요 글이 다른 헤드 부분이 아니라 바디라는 데 안에 있으면 제대로 찾아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HTML 문서 안에 body라는 태그 안에 div라는 태그 안에 xmp라는 태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를 쭉 살펴봤을 때 xmp라는 태그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해서 그러면 어떻게 찾아올 수 있냐면 xmp라는 태그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글을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요 부분을 스냅샷으로 떠서 지금 요 화면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MP라는 데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된다 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에 HTML 문서가 있고 거기에서 어디 걸 가져올 거냐라는 논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URL이라는 거는 요 주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request.get 요 주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넘어온 HTML 문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HTML 문서를 받게 되고 그 문서의 텍스트 요소를 요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파싱을 위한 부분이 이제 뷰티풀 숲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선택자를 찾아가는 부분만 보게 되면 select one이라는 거는 요소 하나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즉 전체 글을 하나의 요소로 받을 거라는 거고요. XMP라는 거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MP라는 거를 찾으면 여기 태그를 찾게 되겠죠. 자, XMP 만약에 XMP가 여러 군데 있었다. 근데 아이디가 템플릿 XMP인 거를 찾는 거다 그러면은 별도로 옆에 아이디는 어쩌고 저쩌고 줘야 됐겠지만 위에서 그랬었잖아요. 위에서 보면은 자, 어디 있죠? P라는 태그 중에 아이디가 마이파라인 걸 찾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XMP라는 태그가 여기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MP를 찾아서 이 글을 뽑고 싶은데 봤더니 이 글이 XMP에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갖은 태그들과 함께 사용됐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링으로 뽑으면 안 되고 텍스트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XMP라는 엘레멘트를 찾아낸 다음에 그 엘레멘트의 getText를 해서 요 getText라는 함수는 .text랑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거 보면 .text도 있고 .string도 있었잖아요. 여기 .string, .text가 있었는데 .text와 동일한 게 getTex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텍스트 요소들만 뽑아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모은 글을 이렇게 발췌한 것을 화면에 뿌리지 않고 이번에는 파일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파일로 저장을 worm.txt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worm.txt 한번 들어가 보면 소스 안에 데이터셋 안에 보면 worm.txt가 이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주제에서 다른 이그젬플을 수행을 하면서 worm.txt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지워 볼게요. worm.txt를 삭제하고요. 이제는 worm.txt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요 URL에 접속해서 HTML 문서를 가져와서 거기서 XML에 있는 내용 중에 텍스트를 뽑아서 저장해라. 한번 돌려보면 네, 좀 돌아갔나요? 네, 워낙 빨라서 네, 돌려보면 다시 한번 가보면 worm.txt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orm.txt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원했던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지금 아주 이제 크롤링하기 간단한 그런 이그젬플을 봤기 때문에 저도 쉽게 할 수 있었고 저도 쉽게 또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늘 쉽지만은 않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큰 흐름이 이렇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리얼한 이그젬플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거는 하나의 페이지를 크롤링 했는데 하나의 페이지 크롤링 할 거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들어가서 마우스로 긁은 다음에 컨트롤 C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를 크롤링 하는 거는 그냥 연습용이고요. 실제로는 여러 글을 반복적으로 크롤링 하게 되는데 페이지만 바꿔가면서 주로 이제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이그젬플을 하면서 참 제 발등에 도끼를 찍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냐면 네, 여기 제가 나와 있네요. 네, 이거는 예, 저희 뭐 대학원에서 맺었던 그런 MOU 기사 네입니다만 네. 예전에는 이제 다른 페이지 뭐 또 어떤 카페나 뭐 이런 다른 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이그젬플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한번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다시 해보면 페이지가 또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그래서 되던 코드가 안 되고 또 수정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접속자 수가 많지 않으면서 그리고 조금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게시글 업데이트가 아니라 페이지 자체의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는 그런 페이지 이게 제 살 깎아먹기를 또 하고 있네요. 저희 연구실 페이지를 한번 실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는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뭐 데이터 앤 온톨로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DO 국민.ac.kr에 XE 이제 제로보드를 이용한 뭐 그런 사이트죠. XE에서 만든 거고요. 빨리 홈페이지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계속 몇 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라고 들어오면 저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있는데 사진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언제적 사진인가요? 네. 뉴스라는 게시판에 있는 글을 퍼오는 게 지금 실습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구조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끝 페이지를 가면 5페이지가 되죠. 근데 이렇게 갈 때마다 여기 페이지 번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한번 보면 그냥 뉴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뉴스 옆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근데 2페이지를 누르잖아요. 그럼 페이지 번호가 2가 붙어요. 근데 다시 1페이지를 누르잖아요. 그럼 페이지 번호가 1이 붙어요. 즉 2, 3, 4, 5페이지 할 때는 페이지 번호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1페이지 할 때는 페이지 번호를 써줘도 되겠고 아니면
요렇게 짧게 해도 되는데 뭔가 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선 페이지 번호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서 얘네들을 이제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링크일 거잖아요. 요 링크들만 가져올 겁니다. 1페이지에 20개의 링크, 2페이지에 20개의 링크,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다 가져올 거고, 그 후에 나중에 각 링크마다 방문을 해서 실제 글들을 가져올 건데,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이것도 관건이에요.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얘가 지금 마지막 페이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건 뭐 번호를 가지고 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마지막 페이지를 가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 페이지를 가봐서 아, 얘가 마지막이 번호가 1번이면 끝이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5페이지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뜬금없이 6페이지를 넣어봐요. 6페이지를 넣어보면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게시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데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글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면 아,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라는 게 눈에 띄면 거기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우리는 지금 뭘 해볼 거냐면 게시글을 수집한 다음에 txt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txt 파일로 뭐뭐를 저장하냐면 제목과 작성 시간, 요 작성 시간이 이제 등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일, 그리고 요 제목에 들어가서 본문. 요게 여기에는 지금 등록일로 나왔지만 글을 들어가 볼까요? 글을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작성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네. 이게 누구죠? 좀 우리 연구실 학생들인데 사진하고 너무 달라서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자, 요거 작성 시간, 그리고 요 제목, 그리고 여기 게시글, 이렇게를 퍼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서 얘를 저장을 할 건데, 저장하는 파일의 포맷은 텍스트 파일이고요. 저장하는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고, 다만 그 안에 있는 구조를 JSON 라인으로도 한번 해볼 거고요. TSV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은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핸들링 텍스트 파일즈를 주제로 할 때 JSON과 JSON 라인, TSV, CSV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한 포맷으로만 저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연습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저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걸 저장하고 나면 그 후에 분석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다던가 뭐 토픽 분석을 한다라던가 할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받아들일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장하는 형식도 정해야 되겠지만 이후 분석에서 받아들이는 형식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형식이 다 있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을 해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포맷으로 크롤러가 저장을 해주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원하는 형태로 또 이런 포맷 저런 포맷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보면 게시글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사진 나온 김에 잠깐 홍보 겸 해서 소개를 드리면, 지금 여기 우측에 보시는 사진은 우리 대학원과 팁코 소프트웨어가 MOU를 맺었던 사진이고요. 팁코 소프트웨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를 다루셨던 분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회사죠. 네, 팁코 소프트웨어의 그 우측에 계신 분이 한국 지사의 대표님이신데, 팁코 소프트웨어 자체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스폿파이어, SPOTFIRE, 스폿파이어라는 상품은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는 그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서 개인이 쓰기는 어렵고요. 회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좀 처리 안정성이나 퍼포먼스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포파이어를 우리 대학원에 계신 분들이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대학원에 여기 그 티코 소프트웨어에 이제 임원분이 한 분 계셔서 저희 보직 교수님들이 막 조르고 졸라서 이제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툴 자체도 비싸지만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요. 사용법이 어렵지 않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데 그 사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도 네,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수업도 있고요. 또는 특강식으로 해서 그 세미나 시간이나 특강 시간에 또 저희가 계속 부탁을 드려서 강사님을 모셔서 스포파이어 특강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은 저희 대학원생분들도 참여를 하지만 학부생들도 또 소문을 듣고 많이 오고요. 그리고 타 대학원에서도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툴이고 수업이니까, 지금 다음 일정은 아직 안 잡혔는데 혹시 그 스포파이어에 대한 특강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꼭 특강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도큐먼트를 찾아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볼게요. 아까 들렀던 페이지긴 하지만, 자, 메인 페이지를 들어가 보고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죠? 자, 아래 걸 눌러 볼게요. 1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2페이지라고 돼 있는 얘를 눌러도 되겠지만, 동일하게 여기서 누르면 2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보면은 위에 페이지는 하고 돼 있는 부분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게시물 목록을 간 다음에 게시물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뉴스 뒤에 게시물을 나타내는 주소가 나타나 있네요. 4437, 4438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런데 이 URL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그 URL을 따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목록 페이지라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목록이 담겨 있는 페이지. 목록 페이지를 페이지별로 이동해 가면서 URL을 추출할 거예요. URL 여기 20개가 쭉 있겠죠. URL 20개를 추출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요 게시판의 경우에는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라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글이 그러한 텍스트가 포함되면 거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서 URL을 추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URL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제목, 작성 시간, 본문을 추출을 할 건데, 이거를 할 때 아까 select one, select, find all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해서 원하는 텍스트를 뽑아냈으면은 그거를 JSON 라인으로도 저장을 해보고 TSV로도 저장을 해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위에 있는 게 요 그림이 게시글 하나에 대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게시물에서 링크를 가져오는 게 되겠는데, 순서상으로는 반대죠. 그런데 위에 걸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자세히는 안 할게요. 자세히는 안 할 거고 쭉 뜯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 게시글에서요. 요게 지금 글 전체예요. 요게 글 전체라서 네. 요 부분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티코 소프트와의 어쩌고 저쩌고 요거까지가 이제 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메타라는 태그가 있으니 그걸 찾아서 그 중에 name이라는 속성의 description이라는 값을 가지면 그놈이 정답인데, 그놈 중에 content라는 속성이 있으니 그놈의 값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네, 또 이제 뭐 요 포맷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메타라는 태그에 가서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그 애트리뷰트의 값이 description인 거를 찾아라. 그래서 그 요소를 lm이라고 저장을 하고 그 lm에 대해서 content라는 애트리뷰트를 갖는 애가 있을 텐데 그놈의 값을 body라고 저장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body에 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상으로는 각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시물 목록 페이지에서 각 게시물의 URL을 가져오는 것을 한번 볼 텐데, 이렇게 게시물 목록이 있잖아요. 게시물 목록이 있고 여기에서 얘의 URL, 얘의 URL을 가져오는 건데, 자,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요 코드를 좀 오랫동안 보기도 했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쉽지만 여러분이 찾으시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결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URL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요 게시물의 URL, 요게 맨 위에 있는 글의 URL이 되겠는데, 얘를 어떻게 찾았냐 하면 tbody라는 태그를 먼저 찾은 다음에 tbody라는 태그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밑으로 쭉쭉쭉쭉 들어가서 또 a라는 태그가 있어요. 자, tbody라는 태그를 찾은 다음에 또 a라는 태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a라는 태그를 찾으면 그놈의 href라는 애트리뷰트가 있게 되고요. 그 href라는 애트리뷰트에 해당하는 속성 값을 찾아라.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태그명이 tbody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태그명이 tbody인 곳을 찾아가서 그거를 넓은 범위에서 한번 먼저 찍어주는 거예요. 물론 찾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tbody라는 거를 찾아서 거기를 이제 큰 범위로 대략의 광역으로 찍어주고요. 그 안에서 A라는 태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A라는 태그의 속성 href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자, 여기는 일단 tbody까지 찾아간 거고요. 여기 tbody까지 찾아간 거고, 그 tbody 안에서 select A를 하게 되면은 tbody 안에 있는 A 태그를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A 태그를 찾게 되면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A 태그를 다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tbody라는 거를 찾아서 탐색 범위를 좁힌 뒤 그 안에서 A라는 태그를 찾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A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녀석의 href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내라. 그러면 이 URL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게 본 것은 여러분들은 순서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게시물 목록에서 게시물 목록에서 각 게시글의 URL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그 URL에 들어가서 내용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으로 크롤링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렇습니다. 네, 코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진 않고 눈에 띄는 곳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탑 URL이라는 거를 한번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리스트 페이지 템플릿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목록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앞부분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 앞부분은 변하지 않고 여기만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페이지를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인. 그리고 얘는 0.5초 한 번 긁을 때마다 0.5초씩 쉬었다 긁으라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는 지금 맥스 페이지를 따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요. 저희 실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맥스 페이지는 1, 2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면 2페이지만 잡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뭐 이렇게 넉넉하게 하게 되면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가 나올 때까지 긁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2 하게 되면은 그냥 2페이지에서 끝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긁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발췌한 뒤 얘를 어쩌고 저쩌고 점 JSON 점 텍스트로도 저장을 하고요. TSV 점 텍스트로도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흐름과 각 함수가 하는 일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목록 페이지에서 게시물의 URL을 수집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여기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URL을 저장한 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얘가 그거를 JSON 파일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JSON to TSV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요 JSON 파일을 넘겨주면 다시 TSV 파일로도 저장을 해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JSON으로만 저장하실 거면 마지막 한 줄은 실행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는 함수들을 보면 얘는 제일 먼저 호출하는 거죠. 게시물 목록 페이지를 쭉쭉쭉쭉 옮겨 다니면서 URL을 수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맥스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멈춰라 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끝까지 다 수집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페이지 번호가 1이었다가 2, 3, 4, 5, 6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조립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요 부분에 조립되는 거는 지금 화면에 화면에 왜 찍어주냐면 한동안 멎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하니까 지금 얘가 열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페이지 접근, 2페이지 접근 이런 걸 찍어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URL은 아까 여기 있죠. 어디 갔었나요? 자, 요 URL이 이제 여기에 붙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페이지 넘버를 넘겨서 여기 중괄호로 열고 닫은 부분에 숫자를 계속 넘기게 됩니다. 해서 거기에서 쭉 거기서부터는 이제 크롤링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URL을 받아서 이제 리스트로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정의한 몇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getHTML은 주어진 URL에 접속해서 주어진 URL이라는 게 아까 요 페이지 번호가 포함된 요것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 주어진 URL에 접속을 해서 HTML 텍스트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요거 아까 우리 연습했던 부분. 자, 요 부분을 통해서 HTML 텍스트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로부터 URL 정보만 우리 게시물 20개면 URL 20개 뽑아야 되잖아요. 그 주어진 HTML 텍스트로부터 URL만 뽑아내는 과정.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처음에 tbody로 찍어낸 다음에 그 안에서 a로 찍어내고 href 속성값을 가져온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post_url.update 이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받아온 그런 URL들을 추가하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추가된 URL들의 리스트들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쭉 설명이 됐고, 네,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는 각 게시글에 한 번씩 접속을 하게 될 텐데요. 각 게시글에 접속을 하게 될 거고, 여기 우리가 접속해야 될 URL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 우리가 써야 할 JSON 파일을 이것으로 받겠다라는 거고요. 해서 네, 요 부분은 하나씩 뽑아내서 바로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뽑고 저장. 자, 보면은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HTML을 가져오는 함수 아까 위에서 정의한 걸 재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뽑아오고 날짜 시간을 뽑아오고 본문을 뽑아오고 그런 다음에 제이슨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타이틀과 날짜 시간과 바디를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함수들 잠깐 갔다 오면 타이틀을 뽑을 때는 이런 선택자를 쓰고요. 날짜를 뽑을 때는 또 이런 선택자를 쓰고 또 바디를 뽑을 때는 이런 선택자를 써라.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제이슨을 만드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네요. 제이슨으로 아직 덤프한 건 아니고요. 제이슨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 요 한 줄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타이틀 뽑고 날짜 뽑고 바디 뽑았잖아요. 걔네를 이렇게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로 구조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걔네를 덤프를 할 거예요. 덤프를 해서 네, 요게 제이슨 옵젝트 아까 여기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요렇게 만들었던 거를 스트링으로 만든 뒤 그 스트링을 우리가 지정한 파일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을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요거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제이슨으로 된 파일을 불러들여서 여기 따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맨날 합니다. 네. 자, 요 인풋 파일 제이슨으로 된 거를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아웃풋 파일도 열어서 자, 제이슨으로 읽은 거를 그 TSV로 저장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한번 어디다 조정하기로 했었나요? 데이터셋에 이런 파일들이 있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셋에 네, 크롤링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할게요. 크롤링을 다 제거를 하고요. 나머지 탭들도 다 닫고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메시지가 쭉 나오죠. 근데 제가 페이지를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가게 했으니까 두 번째에서 멈췄고요. 한 페이지에 이제 20개씩 있어서 총 40개를 모으고 있는 거고요. 해서 40개 중에 몇 번째를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의 불안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혹은 뭐 잠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상황을 알려주는 용도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뭐 몇백 개, 몇만 개가 되면 이거 찍느라 이것도 쭉 길어지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면 뭐 100의 배수일 때만 찍어라 혹은 5의 배수일 때만 찍어라 이런 식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러 연산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결과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에 몇 초 전에 여기 나왔죠. 제이슨 파일을 열어보면은 텍스트 파일이지만 이렇게 제이슨 라인이죠. 사실은 요 뒤에 콤마가 없죠. 그러니까 딕셔너리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제이슨 라인 파일이고요. TSV도 볼까요? TSV는 보면 네, 요렇게 보면은 티가 잘 안 나는데요. 요렇게 보면 티가 잘 안 나고 다른 걸로 열어볼까요? 이거를 TSV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이제 그 네모 반듯한 구조를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엑셀 파일에서 한번 엑셀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에 열기에 찾아보기에 저는 이제 방금 그 파일을 바탕화면에도 다시 복사를 해놨거든요. 바탕화면에 있는 없죠. 엑셀 파일이 아니니까요. 해서 모든 파일로 하게 되면 TSV 파일이 있게 되죠. 얘를 열기를 누르고요. 이거를 그냥 끌고 와서 열면은 잘 안 열리고요. 지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오픈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CSV라면 구분기호죠. CSV건 TSV건 아무튼 구분기호로 분리가 된 거고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된 거고 머리글이 없었어요. 머리글이 없었고 자, 이대로 통과.
그 다음에 우리가 CSV라면 쉼표로 해야 되겠지만 우린 지금 TSV잖아요. 즉 탭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얘를 누르게 되고요. 그리고 요건 그대로 갈게요. 하게 되면은 네, 저희 연구실 게시판에서 모은 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 그 게시판에 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크롤링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 멎어버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연습용으로 한 번만 해보시고 실제 크롤링 연습은 그러니까 좀 다른 데 가서 정말 바다에 나가서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닫도록 하고요. 얘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쭉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동적 크롤링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봤던 코드들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HTTP를 이용해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HTML 문서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거기서 선택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요소를 뽑아내는 파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두 가지를 합쳐본 거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HTML에 가서 가져온 다음에 파싱까지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만 한 페이지에 대해서 할 일은 많지 않고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크롤링을 하는 경우를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학원의 스포파이어 특강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코드에서는 요게 사실 실전과 제일 가까운 코드가 될 텐데 목록을 갖고 있는 페이지에 접속해서 URL들을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URL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본문들을 가져오고 그거를 JSON으로 저장, 그 다음 TSV로 저장. 자, 여기까지 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